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영양백서입니다. 안과 전문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환자 유형이 있습니다. 루테인도 열심히 챙겨 먹고 눈도 쉬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매일 눈을 조금씩 파괴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눈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 앞으로 가고 두 발 뒤로 가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직접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손 드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해당되실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우리 눈의 동공이 최대로 확장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의 청색광이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청색광이 황반에 직접 닿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환경에서는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인 모양체근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밝은 환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긴장이 지속되면서 눈 피로가 급격히 쌓입니다. 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서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황반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지금 당장 시력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은 그렇게 조용히 쌓인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다면 화면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나 야간 모드를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운 채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렵거나 건조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을 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면 절대 못하십니다. 눈을 세게 비비면 각막에 직접적인 물리적 압력이 가해집니다. 각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마찰과 압력이 누적되면 각막 조직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추 각막입니다. 원추 각막이 진행되면 안경이나 일반 콘택트 렌즈로는 시력 교정이 불가능해지고 특수 렌즈나 최악의 경우 각막 이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백 종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은 이 병원체들을 눈에 직접 접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막염, 각막염, 심한 경우 각막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렵고 건조하다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손수건이나 차가운 찜질팩을 눈 위에 올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마세요. 하루 8시간 이상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 심한 경우 자면서도 렌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흡수해야 합니다. 콘택트 렌즈는 각막과 외부 공기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장시간 렌즈 착용으로 각막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각막에 새로운 혈관을 자라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려 합니다. 이 신생 혈관이 각막 안으로 자라 들어오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면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각막 감염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드는 동안 눈이 건조해지면서 렌즈가 각막에 들러붙고 병원체가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착용 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자면서 착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렌즈를 빼고 나서는 반드시 세척액으로 깨끗이 닦아 보관하고 렌즈 케이스도 정기적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패션 아이템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눈을 지키는 의료용품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눈의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어 백내장을 유발하고 황반의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황반 변성을 촉진합니다.
평생 누적된 자외선 노출이 중년 이후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구름이 자외선의 약 20에서 30%만 차단하기 때문에 맑은 날에 70에서 80% 수준의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흐리다고 선글라스를 안 쓰는 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자동차 유리가 자외선을 다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유리는 자외선 B는 차단하지만 자외선 A는 상당 부분 통과합니다. 운전 중에도 자외선 노출이 계속됩니다.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UV400 인증 제품을 고르세요. UV400은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색이 진하다고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UV 코팅이 없는 짙은 선글라스는 동공을 크게 열어 자외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이 세 가지 실명질환은 모두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눈이 불편하고 시력이 나빠졌다고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더욱 위험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런데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없습니다. 말기에 가까워져서야 시야가 좁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시신경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국내 녹내장 환자 중 진단을 받지 못한 잠복 환자가 전체 9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자신이 녹내장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검진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정밀검진이란 단순 시력검사가 아닙니다. 안저검사로 망막과 황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압검사로 녹내장 위험을 평가하고, OCT 검사로 황반과 시신경의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검진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 환자의 실명 원인 1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눈은 손상이 시작되어도 통증이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0대, 50대는 눈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시력이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40대, 50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눈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영양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